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잘못된 체중 감량 식품. 이제 여러분들이 매 이런 거 있잖아요. 쉐이크. 예, 독소 중요하다고 말씀요 쉐이크 있잖아요. 왜 요즘에 이렇게 저도 예전에 쉐이크를 먹어봤어요. 이렇게 왜 체중 감량 쉐이크라고 해도 밥 안 드시고 쉐이크만 드시거나 뭐 에너지바. 근데 여러분들 에너지바 보셨어요? 에너지바 요만한데 하나에 100이에요. 100, 뭐 120칼로리인데 그거 배를 채우려면 에너지바 한 5개를 먹어야지. 5개면 600칼로리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바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밥을 드세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쉐이크. 막 쉐이크도 먹고 배가 고파서 밥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차라리 밥을 좀 드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막 쉐이크나 에너지바 같은 것들 이런 거 드실 바에는 차라리 천연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과일, 채소 아니면 차라리 한식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에너지바 뭐 110짜리 되는 거 다섯 여섯 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밥을 드시는 게 그게 칼로리 더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그 누구죠? 신동. 그 신동이 그 수면 다이어트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백질 많이 드신다고요? 네, 단백질 많이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지 밥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단백질까지 드시면 몸이 거대해집니다. 순서를 좀 바꾸셔야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신동이 그 수면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많이 뺐다고 저는 한 10kg 뺐다고 했는데요. 요즘 다시 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잠을 9시인가 10시 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자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잠을 늦게 자면 밤에 야식을 하거든요. 이 밤에 배고픈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밤에 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야간 근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밤에 뭔가 간식을 막 먹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 잠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여러분들이 몇 시간 주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다 숫자로 여러분들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몇 시부터 주무시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네, 6시간 좋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많이 자고 있어요. 7시간. 제가 예전에 한 5시간 막 요 정도밖에 못 잤는데 요즘은 거의 7시간, 8시간까지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나라의 어린이가 된 것 같은데, 잠은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5시간 너무 적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미라클 건강법에서도 전 이제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관한 자료나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잠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막 수면을 줄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잠을 줄이시면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피곤하면 사람이 더 많이 먹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뭔가를 먹게 돼요, 먹게.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논문에 찾아보니까 7시간을 주무시는 게 수명, 굉장히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7시간을 평균적으로 잤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 보면 자연의 순리대로 잠을 자는 게 제일 좋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졸릴 때 주무시고,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깰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현대인들이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시지만 사실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순리대로 자고 순리대로 일어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졸리면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알람 시계 없이 깨고 이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시간이라는 것도 뭐 논문의 평균적인 거지만 사람마다 잠이 들고 자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6시간만 자도 충분히 피로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시간, 9시간을 자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은 알람 없이 깨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논문에서 평균적으로 7시간이라는 거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너무 작게 자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밤에 주무실 때 뭐 멜라토닌이라는 우리가 수면 유도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잠이 들고 또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세로토닌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 있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얘기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게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냐면 여러분들 그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근데 여러분들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햇볕을 많이 못 받고 이러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뭔가 식욕이 더 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하고 또 일조량하고 세로토닌하고 이거는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하루에 칼로리를 500칼로리 정도 더 많이 먹는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샐러드만 먹기입니다. 저도 샐러드 자주 먹긴 먹거든요. 근데 이 샐러드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서 식욕 조절이 조금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맨날 샐러드만 드셔보세요.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샐러드만 먹고 밤에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밤 10시가 넘고 11시, 12시가 됐는데 막 식욕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를 다시 탄수화물을 먹게끔 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너무 적으면 여러분들이 렙틴이나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폭발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뭔가를 더 먹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 이왕이면 탄수화물 조금만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감자 한 조각이라든지 고구마 한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게 그 얘기예요. 샐러드만 드시는 건 별로 사실 좋지 않고 아니면 뭐 견과를 좀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먹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저작을 하고 천천히 씹고 오래오래 먹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저도 이제 막 어떤 때 마음이 급해서 밥을 막 빨리 먹는데 여러분들이 만복감이 차오르는 그 우리 뇌에서 만복 중추에서 배가 부르다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게 언제부터냐면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가 돼야지 뇌에서 만복감이라는 중추에서 아 내가 좀 배가 부르네 이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너무 30분 이내로 대부분 먹잖아요. 아마 한 15분, 20분 이 정도로 아마 대부분 식사를 빨리 끝내실 거예요. 근데 30분 정도 천천히 드셔야지만 내가 뇌에서 배가 부르다고 만복 중추가 아,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먹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저녁에 6시 이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6시 이전에 먹고 좀 잠을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한 10시쯤 주무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하루 칼로리를 분배를 할 때 이왕이면 아침, 점심, 저녁을 6시 이전에 한 30% 정도, 아니 70% 정도 다 드시고, 그러니까 점심까지 70%를 다 드시고, 저녁을 한 30%만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름지고 칼로리 많은 음식은 점심 때 드시는 게 좋죠. 점심, 아침에 다 드시고, 저녁은 아주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을 우리가 금지하라고 하는데 사실 간식을 드셔야 돼요. 사실은 어, 하루에 5, 6끼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하루 3끼 먹는 걸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문화가 하루 3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한 5, 6끼 나눠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식욕이 폭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야죠.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물 좀 많이 드셔야 되겠죠. 물 드시고, 특히 식사 1시간이나 한 30분 전에 물을 한두 잔 정도 먹으면 우리가 식사 칼로리를 한 90에서 100칼로리 정도 적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을 건너뛰는 거. 우리가 보통, 저도 아침을 그냥 간단하게 먹거든요. 굶지는 않고 간단히 먹는데, 우리가 보통 아침을 건너뛰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뛰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할 때는 아침 식사나 이렇게 미니 단식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아침 식사를 건너뛰지 말고 뭐라도 조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약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사실 그 시중에서
이 펜타민이라고 여러분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펜타민. 이렇게 생겼어요.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사실 먹어보면 정신장애나 뭐 말초 신경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작용이 사실 많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헬스 저널에 의해서 이제 2010년에 19년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 우리가 약에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잖아요. 처방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약간 몽롱하다든지 아니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린다든지 숨이 가쁘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막 우리가 그 마치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커피 과량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 사례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먹어보신 분 있을까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먹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마약류, 항정신성 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6세 이하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제 이거 그 상담 같은 거 해보면 이걸 먹다가 하루 이틀 먹고는 못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이 약이 먹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추천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현실이죠. 이런 현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런 현실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자, 제가 다이어트 그 수업을 했을 때 이 학생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찾아와서 다이어트 수업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 받았는데, 이 학생이 뮤지컬 학과에 들어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에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몸무게가 61kg인가 62kg인데 키도 한 61, 2 정도 키도 크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좀 봤을 때 포동포동하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운전을 되게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수동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가면 수동으로 배웠거든요. 요즘은 다 자동이잖아요. 근데 수동이면 스틱을 뭐 드라이브로 했다가 백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파킹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걸 했다 저랬다 이랬는데 정신없는 거야. 이걸 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엑셀레이트 브레이크가 뭐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거든요. 이 다이어트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또 날씬한 사람들이 더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시켰어요. 뭘 시켰냐면 이제 식사 전에 뭘 먹었는지 인증샷을 찍어라. 일단 뭘 먹었는지 내가 뭐 고기를 먹던 햄버거를 먹던 간에 그 죄책감을 갖지 말고 뭘 먹었는지 인증샷을 찍고 내가 운동을 하러 갔거나 운동을 하기 전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러 가러 갈 때 뭐 운동화라도 아니면 운동 가방이라도 찍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체중 재고 허리둘레 재고 인바디 우리가 이제 인바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모바일로 해서 인바디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바일 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보면 몸무게 보이시나요? 61.5. 자, 몸무게가요. 처음에 왔을 때 61.5, 그 다음에 60.3, 그 다음에 55.6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언제 빠졌냐면 거의 한 이게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물론 아주 단기간에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학생이 먹는 걸 보면 항상 그 치킨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피자 이런 거. 근데 또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61.5인가로 했는데 나중에 55.6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교육을 계속 하긴 하지만
내가 막 그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너 먹지 마라, 뭐, 뭘 먹어라, 이런 말, 잔소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인증샷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라. 기록을 남겨서 본인이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카페에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며칠 뭘 먹었는지, 그 다음 내 몸무게, 허리둘레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 이제 다이어트 수업은 정기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무게가 55.6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다이어트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은 무조건 밥 먹으면 카메라 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진 찍고. 근데 내가 운동 갈 때, 뭐, 내 운동 가서 끝날 때 마무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 얼굴 안 보이고 내 뭐 이렇게 가방 사진, 내 운동화 사진,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습관으로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 유명한 모델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자 이게 보면 체지방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뭐,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면요. 여기 근육결이 생겨요. 다리도 근육결이 생기고요. 복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리의 허벅지에도 이렇게 근육결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요. 이렇게 결이, 골이 생긴다고 하죠, 골.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때 만나기가 어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수업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저한테 다이어트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던 수업인데 이제 나중에 원격 수업을 했죠. 우리가 줌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수업 받고 나서 살을 빼고는 이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쁘게 결혼식을 했었어요. 했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던 거고요. 자, 우리 요거는 뭐냐면 인바디 측정을 이제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 건데 이게 앱하고 연동해서 자기가 인바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바디 측정을 하고 여러분들 인바디 기계가 이렇게 비싼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으로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서 체지방량, 체지방 근육량, BMI, 기초 대사량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디톡스, 체질 다이어트도 시켰고,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시켰고, 또 한방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시켰고, 또 우리 잠재의식을 리셋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켰고, 에너지 다이어트도 있고, 챌린지도 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해보셨겠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로는 잘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연예인들이 어디 단식원에 가서 뭐, 무작정 뭐 굶고 하는 다이어트, 뭐 물만 먹고 하는 다이어트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그거는 좀 바보짓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이렇게 단식하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건강상을 위해서 그런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일주일간 뭐 밥을 안 먹이고 뭐 단식원에 가서 뭐 일주일 뭐 굶고 하는 다이어트? 근데 그렇게 굶고 와서 물론 살은 빠지겠죠. 단기간에 안 먹으니까 빠지겠죠.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 요요 현상이 와서 더 많이 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보상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못 먹은 것 때문에 몸도 상할 수도 있고 요요는 바로 옵니다. 하루 이틀이면 바로 와요, 바로.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먹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거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독소 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너뷰티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저는 안티에이징이나 이너뷰티를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너뷰티나 안티에이징을 연구할 때 보니까 제가 어떤 것 결론이었냐면, 이너뷰티를 하려면 1순위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독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비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너뷰티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너뷰티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디톡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돼야지, 그 다음이 이너뷰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비만한 사람하고, 날씬한 사람하고, 수명이 달라요.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겠죠? 비만하신 분들 수명이 짧아요.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너비트라는 건 뭐예요? 생체 나이를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건강하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이너비트인데 그러려면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먼저 이너비트 디톡스를 하셔야 되지.
비만하신 분들이 이너비티가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디톡스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너비티로 가는 거지, 절대로 바로 점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너비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디톡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에 빠졌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이어트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볼 때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록을 해서 뭐 변화를 보면서 해야지, 내가 그냥 막연히 다이어트 하겠다? 이거는 100%, 100이면 100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하셔야 되고, 누군가 같이 하셔야 되고, 누군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누군가 좀 피드백도 주고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다이어트 그 챌린지 했던 학생들이 올린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운동할 때 이렇게 운동사진, 밥 먹는 사진 이거 있잖아요. 여기 밥 먹는 사진. 그다음에 뭐 이게 이거 뭐 다이어트 식품인가 봐요. 뭐 프로틴 뭐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 뭐 8천 뭐 걷기 운동 이거는 인바디 측정한 거고 이거는 운동 뭐 40분 뛰었던 거 뭐 그리고 뭐 2천 뭐 걸은 것들 그다음 운동 간 거 그다음에 뭐 몸무게 잰 것들 뭐 인바디 측정하는 것 식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지, 그리고 이렇게 남기셔야지만 내가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내가 이런 운동을 했구나를 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아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로마는 그냥 식욕 억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조금 저는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수를 가지고서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이어트 수업에서 아로마로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들고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판매를 좀 했던 것들이 제 후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후기를 좀 모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말론 향수병에다가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 그다음에 뭐 식욕에 좋은 것들하고 에너지를 좀 상승시키는 아로마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운동을 활력을 높이는 아로마들 이런 것들을 배합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어때 판매도 좀 했거든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을 느낄 때 손목에다 하루 3번 정도, 뭐 손목이나 종아리나 이런 데다 살짝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천연 아로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위적인 것들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식욕 중추를 자극해가지고 아로마가,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감, 세로토닌을 높이고 식욕을 감소되는 이런 그 기전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그 뇌에 보면 대뇌변연계 아로마 향을 맡았을 때 우리가 대뇌변연계에서 식욕을 억제한다든지 뭐 수면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중추에 아로마가 바로 자극이 돼가지고 식욕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판매를 했던 것들인데 올려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한 3, 4시간 정도 가요. 3, 4시간 정도. 한 번 뿌리면 3, 4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거고. 이름도 제가 그때 폼이라고 줬어요. 폼이가 뭐냐면, 나를 위한 향수. 그래서 폼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은 거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폼이라고 줬는데, 또 어떤 분들이 따라서 폼이라고 제품을 막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폼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네, 설명서도 네, 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다시 수업으로 가서, 잠깐만요. 수업으로 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아로마 말씀드렸죠.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게 일본 논문인데, 우리 뇌에 그 만복중추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몽 아시죠? 우리가 과일로도 있지만, 아로마 자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몽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쥐. 여러분들 쥐. 인간 갖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갖고 주 3회 동안 10분씩 자몽 향을 나눠서 이 쥐들한테 냄새를 맡게끔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6주간 실험했더니 자, 정유
향을 맡았던 생기그룹에서 식사량이 70%로 줄고 식욕 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아로마의 향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아로마가 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로마 같은 경우는 예, 뭐 양리적인 효과도 있고 생리적인 효과, 우리가 뭐 심박동이나 수면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심리적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 뭐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각성 효과, 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아상도 좀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보통 리즈 시절,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은 20대가 리즈 시절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100세, 여기 좀 젊으신 분들, 자, 우리가 지금 연령대가 어떠신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뭐 120세까지 앞으로 사신, 지금 한 20, 30대면 120세를 살 거고 40, 50대면 100세는 기본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즈 시절, 이제 20대가 리즈가 아닙니다.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리즈가 될 수 있습니다. 리즈 시절.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90대 모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외국에 92세 여성 모델인데요. 머리는 하얀 은발이시더라고요. 하얀 백발인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92세 패션 모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어머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어머님도 옛날에 그 모델 출신인데 지금도 현역으로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백발인데도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델로 현역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역스랩의 그 모토가 뭐냐면요. 셀프케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같은 거 좀 멀리하고, 또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셔야지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들 그러지만 있고, 아니야 나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래,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서 나는 바로 해야지 하시는 분과 내일부터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부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결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무슨 뭘 하던 간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일로 가면 제가 분명히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바로 뭘, 어디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어디 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센터 가서 바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러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즉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전지현도, 자, 그렇게 예쁜 전지현도 후덕했을 때와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죠. 자, 그다음에 진짜 반전 매력이, 이분 되게 예쁘잖아요. 강소라 이분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 10대 때, 20대 때 이런 몸이었다고 합니다. 통실통실 좀 보름달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매력자분하고 수입은 정비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도 그렇지만 연예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느 회사의 대표고 임원이고 뭐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임원들 볼 때 뭐 비만하신 분들이 있거나 자기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임원분들은 그 회사 대기업에서 별이잖아요. 그런 분들, 자기 관리가 안 된 분들 임원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하시던 어디 회사 대표이시든 간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여러분들 몸이 간판이에요. 로고고. 그러니까 특히나 연예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리가 돼 있는 사람하고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고객이 봤을 때는 어떤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간판이다, 내가 회사의 로고 간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력 자본하고 수입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 어떤 분은